오늘은 한국에 가는 날입니다. 시애틀 공항 라운지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대한항공 인천행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11시간 동안 간간히 기내식을 먹으며 버팁니다. 한국에 도착하니 저녁 때쯤 되었네요. 이번 한국 여행의 첫 음식은 당산에 있는 족발 맛집에서 야들야들한 족발과 냉면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간 머무를 호텔은 홍대에 있는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시차 때문에 이른 새벽에 깨버렸는데요. 미국보다 훨씬 안전한 서울의 새벽거리를 서성이다 가까운 편의점을 골라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쉽게 먹을 수 없었던 비오뜨와 삼각김밥으로 잠시 허기를 달래주고요. 드디어 동이 틀 때쯤 호텔 조식을 털어먹으러 가봅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에 익스프레스란 말이 붙어 있으면 전 세계 공통으로 조식이 기본 제공되거든요. 미국에서는 허접한 미국식 아침 식사가 나왔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가짓수도 많고 좀 더 고급스럽네요. 오늘이 마침 여의도 불꽃 축제 하는 날이라길래 한강공원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고 볼만한 자리가 어딘지 찾기도 힘들길래 그냥 마포 갈비만두나 먹고 호텔에 가서 저 멀리 타오르는 불꽃놀이를 구경합니다. 기차 타고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역에 왔는데요. KTX를 타고 일단 대전역으로 갑니다. 대전역에 내려서 어디 가냐고요? 대전역 성심당 빵집에 줄을 서서 빵을 사고요. 꼭 먹어보고 싶었던 튀김 소보로 세트도 사봅니다. 최종 목적지는 대전이 아니라서 다른 기차로 환승을 했고 어느 한적한 시골로 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곳이라 동네를 걸어다니며 공원에 앉아서 구경도 좀 하고요. 꽃 구경도 좀 하다가 재미삼아 고구마를 캐보려고 어설픈 삽질도 해보는데요. 사실 이곳은 최근 대구로 편입된 경북 군위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아니라 꽤 낯설지만 부모님이 이곳으로 이사했기에 오게 됐고 취미 삼아 밭에 심은 작물들이 수확할 때가 되어 구경하며 놀고 있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축협이 잘 되어 있어서 축협에서 운영하는 식육식당 같은 곳에 한우를 구워 먹으러 왔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먹다가 한우를 먹으니까 입에서 살살 녹네요. 대구에서 포항까지 길이 잘 뚫려 있어서 요즘 쉽게 오갈 수 있다는데요. 포항 죽도시장에 왔습니다. 포항엔 과메기나 대게 등 맛있는 것들이 많지만 지금은 제철이 아니라서 맛있고 고급스러운 보거 요리, 미국에서 구경조차 하기 힘든 복지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보거는 낚시나 스노클링 할 때 손바닥만한 새끼들밖에 못 봤는데 식당에서 먹는 보거는 진짜 크네요. 식후에는 시장을 좀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서 먹을 자연산 홍합도 좀 사고요. 시장에 호객행위가 많아서 바가지 쓰는 것 아닌가 했었는데 생각보다 해산물을 좋은 가격에 팔고 있네요. 한 끼 먹고 돌아가는 포항 여행, 가까워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또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휴게소에 들러서 간식으로 소떡소떡과 통감자를 해치우고 도착한 곳은 인천공항 근처 그랜드 하얏트 호텔. 벌써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냐고요? 아니죠. 한국 방문 기간 중간에 끼워 넣은 삿포로 여행을 갈 건데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돼서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 묵습니다. 삿포로로 떠나는 날 아침 공항으로 가서 스카이허브 라운지에서 커피 한잔하고 삿포로행 항공편에 몸을 실어봅니다. 3시간 정도 걸리는 비행인데 국제선이라 그런지 기내식을 주네요. 북미 안에서 이동하는 비행은 6시간짜리도 간식만 주던데 아주 좋네요. 삿포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금만 받는 곳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항 ATM에서 돈을 좀 뽑으려니까 안 된다네요. 자, 여기는 삿포로입니다. 지금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삿포로에서의 첫 끼니는 회전초밥으로 골랐습니다. 고등어나 장어 새끼 초밥 등 신선하고 맛있는 초밥이 잔뜩 있고 연어알 듬뿍 스페셜 초밥을 주문했더니 말 그대로 연어알이 넘치도록 쏟아 넣는 쇼도 보여줍니다. 일본에 왔으면 마트도 털어야죠. 일단 첫날이니까 가볍게 푸딩 위주로 사서 먹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삿포로에서의 둘째 날 아침, 새벽 동트기 전에 출발해서 어느 작은 로컬 시장에 왔습니다. 삿포로에서 유명한 킹크랩과 털게를 이곳에서 판다고 해서 왔는데 사서 가져갈 수도 있고 식당에서 바로 구워주기도 하네요. 털게 구이와 이름 모를 생선을 시켰습니다. 삿포로가 또 멜론이 유명하다고 해서 멜론을 후식으로 먹고요. 백화점에 구경 왔습니다. 이곳은 식품관이고 백화점 2층엔 아이들을 위한 오락실이 있네 싶었는데 빠찡코도 있네요. 어른들을 위한 오락실이네요.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일단 구경만 좀 합니다.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백화점 말고 제대로 된 빠찡코 가게에 왔습니다. 카지노의 나라 미국에서 온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넣으니까 구슬이 나오고 구슬이 가운데 들어가야 돈을 따는 것 같은데 돈을 얼마 안 넣어서 그런지 순식간에 돈을 잃었네요. 삿포로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구경해봅니다. 홋카이도의 중심 도시인 만큼 사람도 많고 휘황찬란하네요. 저한테 눈에 띄는 것은 술 마시는 일본식 클럽 광고들이 많고요. 호객행위도 꽤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보기 힘든 투어, 골목 투어를 좀 하다가 한국에서 수출된 형식인 고기구이 집도 들어가 보고요. 줄 서서 먹는 타코야끼도 맛있어 보이네요. 다음날 아침, 어제 아침에 털게 구이를 먹었던 식당에 또 왔습니다. 오늘은 킹크랩을 먹을 건데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킹크랩을 들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도와주시네요. 일단 게살 덮밥하고 어제 먹고 싶었는데 너무 많을까봐 못 시킨 메뉴들을 시켰습니다. 킹크랩 특유의 단단하고 꼬들꼬들한 내장을 먹기 좋게 세팅해 주네요.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킹크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삿포로에서는 환율 덕분인지 그냥 미국에서 일반적인 외식하는 가격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별게 다 있다는 일본의 편의점. 스무디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어서 재미삼아 만들어 봅니다. 삿포로에서 벗어나 두 번째 목적지로 가다가 중간에 있는 관광도시 오타루에 왔습니다. 오타루에 있는 푸른 동굴에 가보고 싶어서 보트 투어 예약을 해놨는데 목적지에 파도가 높고 비가 와서 취소가 됐다네요. 그냥 오타루 구경 좀 하기로 합니다. 운하도시 오타루는 관광도시라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네요. 거리를 지나가다 오르골을 파는 가게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 골라서 사가야겠어요. 삿포로에서 오타루를 거쳐 도착한 목적지는 조잔케이라는 온천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가 온천 료칸이나 리조트 호텔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곳도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을에서 딱히 돌아다니면서 할 건 없고 그냥 온천을 즐기면서 쉬는 곳이라고 해요. 저도 여기서 이틀간 쉬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일본 료칸은 처음 와봤는데 이곳은 다다미 방이고 화장실과 욕실이 딸린 방으로 예약했습니다. 여기서 입을 수 있는 몇 가지 옷들이 제공되네요. 목욕 전후로 입는 옷과 밥 먹을 때나 쉴 때 입는 옷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냥 편한 대로 입어야겠어요. 제공되는 양말이 엄지발가락이 분리되어 있는데 남학신을 신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남학신 슬리퍼가 제 발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발 뒤꿈치가 땅에 닿을 것 같습니다. 목욕을 하고 료칸 라운지에 왔습니다. 식당은 따로 있고 라운지는 식사 외에 차나 간식이 제공되는 곳인데요. 마사지 의자도 있고 고급스럽네요.
대부분의 료칸이 그렇겠지만 아침과 저녁 식사가 포함된 곳이라 시간을 예약하고 식사를 하러 오면 일본 가정식 코스 요리 가이세키가 서빙되는데요. 초보적인 일본어만 대충 듣고 말할 수 있는 저로서는 일본어 메뉴판을 봐도 잘 모르겠고 음식 설명은 못 알아듣겠지만 먹어보고 맛있다는 건 알겠네요. 아침과 저녁 식사만 제공되니까 점심으로 먹을 음식은 근처 편의점에 가서 좀 사왔고요. 목욕 후에 먹을 맛있는 푸딩도 샀습니다. 객실에 있는 욕실도 좋고 공용 목욕탕에 가도 좋지만 프라이빗 노천탕을 예약해두고 사용할 수도 있네요. 노천 온천탕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옥상에다 설치해 뒀네요. 밝을 때만 즐기는 건 좀 아쉬우니까 밤에도 예약해서 야경과 밤하늘의 별을 보며 몸을 담급니다. 이제 홋카이도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서 오늘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서 휴가를 마저 즐길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공항에서도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맛보고요. 특히 홋카이도의 유제품들을 배탈 안 날 때까지만 먹다가 비행기를 탑니다. 자, 여기는 한국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휴가를 쓰고 이제 한국에 잠깐 왔어요. 몇 주 동안 왔는데 열흘 정도 더 있다가 미국을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재밌게 놀다 갈 것 같은데 제가 또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가 제가 군 생활했던 평택 송탄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 앞에 진짜 맛있게 하는 짬뽕집이 있는데 뭐 물론 원래 맛집이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거기 고기 짬뽕과 탕수육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계속 생각이 나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재밌을 것 같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평택에 왔습니다. 제가 12년 전까지 군 생활했던 공군기지가 이곳에 있는데 한국 공군과 미공군이 같이 쓰는 곳이라 기지 앞에는 환전소도 있고 영어로 된 간판에 교회를 비롯해서 미군과 미군 가족을 고객층으로 둔 여러 가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큰 도시인 평택에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제가 종종 치킨을 사 먹던 사쿠사쿠도 아직 있네요. 오늘의 목적지인 중국집 영빈루에 왔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깔끔해졌네요. 12년 전에는 짜장면 짬뽕이 3-4천원 했던 것 같은데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요즘 물가에 비해 저렴하네요. 짬뽕밥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이곳의 짬뽕은 고기 짬뽕이고요. 많이 맵지 않으면서 칼칼한 고추기름과 고기의 담백함이 어우러진 맛이라서 제가 먹어본 짬뽕 중 5손가락 안에 든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곳에서 더 맛있는 게 바로 탕수육입니다. 고기의 부드러운 육질과 튀김의 바삭함이 끝내주고요. 소스는 독특하게 투명한 색인데 이 소스도 맛있거든요. 제가 먹어본 정통 탕수육 중에 제일 맛있는 탕수육이에요. 부대 근처에 제가 자주 가던 맛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스진 햄버거. 햄버거 빵에 패티와 계란 후라이, 양배추를 넣고 케찹 소스로 맛을 내는 스타일의 한국식 햄버거를 파는 곳인데 재료만 보면 별것 아닌 듯 하지만 먹어보면 좀 놀랄 정도로 맛있거든요. 군 시절에 자주 먹을 땐 일주일에 2-3번씩 사다 먹었던 것 같아요. 메뉴도 다양해서 더 큰 버거들도 있지만 짬뽕과 탕수육을 방금 먹었으니까 기본 버거만 하나 먹고 평택 공군기지 근처 추억 여행은 마무리합니다. 저녁엔 덕수궁에 왔습니다. 한국 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둔 고궁 투어인데 어두운 밤에 밝은 조명을 받은 덕수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네요. 그룹 투어라서 해설사님이 있는데 해설사님이 얘기해주는 역사 설명이 없었다면 서양식 석조 건물이 왜 덕수궁 안에 있는지 잘 알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서울의 높은 건물과 그 조명들 사이에 있는 고궁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투어입니다. 투어 시간이 저녁때라 애매해서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늦은 시간이지만 치킨계 명품 프라닭을 시켜 먹고 잡니다. 오늘은 하필 비가 많이 오지만 인천 영흥도에 꼭 가야 합니다. 영흥도에서 카페를 하는 친척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카페에서 맛있는 망고 빙수와 케이크를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좀 나누고요. 카페 근처에는 글램핑장도 하나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글램핑장은 호텔과 다를 바 없네요. 온수로 채워진 수영장이라니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도 놀러오기 좋은 곳을 구경하고 시간을 보내다 갑니다. 어제 영흥도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섬, 아침부터 여의도에 왔습니다.
콩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진주식당. 콩국수와 만두를 꼭 먹어야 한다길래 만두까지 시켜서 배부르게 먹고 소화시킬 겸 근처 여의도 한강공원에 왔습니다. 한국에 살 때도 한강에 와서 놀았던 적은 없거든요. 난생 처음으로 돗자리를 빌려 앉아서 서울 공기를 마셔봅니다. 원래 한강에 오면 한강 라면을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콩국수와 만두를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르네요. 한강 라면은 다음에 먹어야겠다고 다짐하던 순간 다이나믹 듀오의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한강에서 걷기 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라이브 공연을 왔더라고요. 우연히 한강에 왔다가 좋아하는 그룹의 라이브를 볼 수 있다니 아주 운이 좋은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삭 토스트를 시켜 먹고 향한 곳은 코인 노래방. 오늘은 홍대 쪽에 가다가 코인 노래방이 보이길래 아침부터 들어와 봤고요. 5,000원에 10곡이나 부를 수 있는데 심지어 요즘은 카드 결제도 되네요. 홍대 근처 망원동에 있는 칼칼하고 뜨끈한 즉석 우동을 먹으러 왔고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홍대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짱구는 못 말려 가샤폰이라는 뽑기 형식의 피규어를 하나 뽑아보는데 웬걸 운 좋게도 짱구 피규어가 나왔네요. 근처 오락실에 와서 장난감 소총 사격도 해보는데 0점 조절이 안 되어 있어 실망하고 갑니다. 이게 0점 조절이 안 돼 있네. 호텔이 위치한 신사동에 돌아와서 신사 양꼬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는 양꼬치집을 미국에서 엄청 찾아다녔는데 역시 양꼬치는 제 기준으로 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심지어 꿔바로우도 최상급이고요. 너무 많이 시켜 먹었더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오이 반찬을 서비스로 주시네요. 또 다음날 아침, 한국에 왔으면 국밥 한 그릇 해야죠. 줄 서서 먹는 국밥집, 농민 배감순대에 와서 제대로 된 순대국밥을 먹고요. 3,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이즈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는데요. 백다방에서 커피로 입가심을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먹고 싶었던 음식을 찾아서 막바지 투어를 다닙니다. 오늘 저녁엔 조개구이를 조지러 왔죠. 서해안에 가지 않고도 신선한 조개구이를 먹을 수 있는 서울이 참 좋다는 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새삼 깨닫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요즘 유행이라는 요아정에서 배달시켜 놓고 받아서 들고 올라와 먹습니다. 토핑으로 이것저것 추가하니까 아주 고급 디저트 한 그릇이 되네요. 맛도 가격도 고급입니다. 돌아갈 시간입니다. 몇 년 만에 한국에 왔더니 3주 동안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